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백신을 맞지 말라는 가짜 뉴스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건지, 또 접종을 하고 내게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지 등등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전문가로서 이 백신 접종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일상생활로 여행도 하고 학교도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출발은 늦었지만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이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상생활로의 첫걸음이다. 다른 나라는 다 1호 접종자를 정했단 말이에요. 뭐 고령자도 그렇고 대통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골랐었는데 우리나라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이 돼 있고 또 그 접종 동의율도 대단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종을 보는 것을 훨씬 이게 마음이 좀 편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요양시설에서의 1호 접종자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행사를 할 필요는 네. 없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하고 네. 있다. 접종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대부분 부작용 때문이잖아요. 네.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통증이 오죠. 주사 부위에. 뻐근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발열이 좀 난다든지 오후가 되면 약간 피곤한 그런 두통, 근육통 같은 게 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없어집니다. 아마 독감 접종을 해보셨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없어진다. 근데 그 하루 이틀 동안 이게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나의 뭐 기저질환이나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우리가 독감 접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없어지시면 면역 반응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만일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접종 후에 호흡곤란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무언가 몸에 다른 이상이 온 겁니다. 아주 드물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진료를 보시면 되고요. 근육통이나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접종 전에는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면역 반응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접종 후에는 증상이 좀 심할 때는 이런 진통 해열제를 한두 번 복용하시면 그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하고 나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해열제 같은 것을 먹어도 괜찮다. 네, 이런 분들은 꼭 맞아야 한다. 혹은 이런 분은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네, 코로나19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환자군이 고혈압, 당뇨처럼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혈관 질환. 네, 그리고 고령자층에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예. 고령의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맞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면역계가 조금 약한 경우, 이런 경우는 환자분의 상태가 좋을 때 조금 시간을 두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헛소문이겠지만 백신에 전자칩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전자칩을 넣을 정도의 아직 과학적 기술은 없고요. 치매는 도리어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릴 때 혈관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장기간 지난 다음에 치매가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걸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다. 그리고 백신을 뭐 한 번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는 2번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맞으면 우선은 항체가 바로 생기긴 합니까? 백신을 맞고 나면 2주가 지나서 15일 이후부터 항체 효과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2번을 맞는 경우는 부스터라고 해서 효과를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1회 접종 후에 3개월까지는 76% 정도 유지가 되고 2회 부스터를 하면 82%까지 올라가고요. 파이자 같은 경우도 1회 접종 후에 3주가 지나면 한 66% 예방률이 있고 2회 접종 후에는 95%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2번 맞는 것이 좋지만 1회 접종만으로도 중증 질환이나 입원율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1회 접종을 넓게 여러 사람에게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국내에서 만일 백신 수급이
늦어진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다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차에서 66%로 2번 맞으면 95%로 네.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나한테 항체가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본인이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항체는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이제 고령층인 경우에는 파이자 같은 걸 예를 들면 건강한 경우는 98%가 생기는데 연세가 65세 이상은 86% 정도, 한 10% 정도 떨어지지만 네네. 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항체가 생겼을까 봐 검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럼 검사를 받으면은 알아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검사를 하면 알아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사 맞고 항체 검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네, 좀 맞습니다. 편하네요. 항체 효과는 어느 정도 나갈까요? 뭐 3개월 간다, 6개월 간다 말이 많던데. 네.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가 1회 접종을 하면 항체 역가가 76% 가까이가 3개월을 유지하는 건 되어 있고요. 3개월? 또 다른 연구에 6개월은 기본적으로 다 항체가 되고 대부분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일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이 백신을 맞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잘 알 수는 없지만 1년 정도는 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은 분들은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체 면역 생겼을 때 그때 또 다시 맞아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때 만일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추가 부스터라고 그러죠. 접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마다 뭐 예방 효과가 아까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효과율이 높은 게 아무래도 더 좋은 백신이겠죠? 네, 이제 예방률이 높다는 거는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일 그 파이자처럼 뭐 젊은 층에 98% 가까이 된다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젊은 층에는 가볍게 앓지만 고령 기저질환자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팬데믹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스트라나 모든 백신들은 중증 환자라든지 입원율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시켜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연구에 의하면 94% 가까이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폭넓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보류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의 이제 접종이 조금 중지된 것은 통계적 유의성이 조금 작았는데요. 영국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규모로 맞기 시작했고 스코틀랜드에서 47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것을 연구를 봤더니 굉장히 좋았죠. 입원율을 94%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 큰 대규모 자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도 65세 이상의 접종을 오늘부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부터라도 네. 추천을 하신다. 오늘부터 집단 면역을 향한 8개월의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순탄하지만 앞으로 잘 모르잖아요. 수급 문제도 그렇고. 교수님께서는 지금 집단 면역이 정부 발표대로 바람대로 11월이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수급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계획하신 대로 백신 수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의료진들이 이게 동의율이 높은 거는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높은 거고 일반 설문조사에서는 45% 정도가 좀 고려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이라서 높게 네,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우리가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접종을 했을 때 다른 나라처럼 어떤 그린카드, 그러니까 여행이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빠르게 접종을 해야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 수급과 접종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언제 맞으세요? 저는 뭐 3월 정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나중에 우리 건강해서 또 보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